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의 뇌는 패닉 모드에 돌입하죠. 자부심을 느끼는 대신 뭔가 끈적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또는 운이 좋았어요. 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당신이 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익숙한가요?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는 왜 칭찬이 당신에게 선물이 아닌 심리적 수류탄이 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칭찬을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칭찬이 다른 무언가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모두를 속였다는 증거 말이죠. 마치 당신이 적진에 침투한 스파인데 칭찬이라는 밝은 서치라이트가 당신의 정체를 곧 밝혀낼 것 같은 기분이죠. 당신은 칭찬 뒤에 이런 폭로가 이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아니, 다시 보니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이 불편함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과정의 증상이죠. 첫 번째 이유, 가면 증후군. 성공을 이뤄냈지만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공이 우연,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인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사기꾼에게 칭찬은 숨어있을 때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들켰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소리치죠. 당신이 유능한 사람 역할을 하는 배우일 뿐이라는 내면의 시나리오와 칭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칭찬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 낮은 자존감. 당신의 머릿속에 자신에 대한 파일이 담긴 폴더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폴더에는 굵은 마커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칭찬이라는 긍정적인 파일이 날아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부족한 사람 폴더에 들어가지 않아요. 충돌이 발생하죠. 인지 부조화입니다. 뇌는 폴더 전체의 제목을 다시 쓰는 것보다 모순되는 새로운 파일을 버리는 것을 더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이미 자리를 잡은 당신의 세계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 높은 기대치에 대한 두려움. 칭찬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기준점이 되죠. 훌륭한 보고서로 칭찬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음 보고서는 최소한 이보다 못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좋으면 좋았지. 칭찬은 압박감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처럼요.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게 잘했다고 인정하면 나는 덫에 걸리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내게 이 정도를 기대하겠지. 칭찬을 거절함으로써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건 우연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추락할 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리 기준치를 낮추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장면 1. 사무실, 상사. 김대리, 프레젠테이션 정말 훌륭했어요. 모두가 감탄하던데요. 김대리의 내적 독백. 12번 슬라이드에 오타는 못 보셨나 보네. 데이터도 불완전했는데. 까다로운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서 운이 좋았어. 김대리의 실제 대답. 감사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건 팀의 공로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팀원들이 정말 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여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장면 2. 친구와의 만남. 친구, 스웨터 멋있다. 너랑 정말 잘 어울려. 내적 독백. 이 낡은 스웨터를 3년 전 세일할 때 산 건데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실제 대답. 이거? 그냥 낡은 거야. 거의 안 입어. 즐거운 순간을 받아들이는 대신 친구가 자신의 칭찬을 방어하게 만드는 어색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아니야, 진짜 예뻐. 결국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죠. 좋아요. 우리는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까요? 자신을 억지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훈련할 수 있는 4단계 알고리즘이죠. 1단계, 멈춤. 칭찬을 들으면 일단 멈추세요.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2까지 세어보세요. 이 아주 짧은 멈춤이 당신의 자동적인 부정 반사를 끊어줍니다. 당신의 의식이 개입할 기회를 주는 거죠. 2단계, 사실과 감정 분리하기. 사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멋져 보여요. 감정. 당신은 어색하고 불안하고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집니다. 이 둘은 별개의 현상입니다. 그의 말은 그의 인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정보고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은 객관적으로 우주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웨터가 마음에 드네요 라고 했을 뿐이죠. 3단계,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3글자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아니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어색할 겁니다. 당신이 거만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당신은 선물을 준 사람 얼굴에 다시 던지는 대신 그냥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연습하세요. 점원이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라고 말해보세요. 4단계 고급 세부사항 덧붙이기. 단순한 감사합니다가 편안해지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짧은 문장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시, 프레젠테이션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셨다니 기쁘네요. 또는 스웨터 멋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중 하나예요. 또는 이 프로젝트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이것은 칭찬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통의 고리를 완성하는 거죠. 둘 다 기분 좋게 마무리됩니다. 정리해봅시다. 칭찬에 대한 당신의 불편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반한 방어 기제입니다. 가면 증후군, 낮은 자존감, 또는 미래의 기대에 대한 두려움. 당신은 익숙한 세계관을 보호하거나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 칭찬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에게서 기쁨을 앗아가고 관계를 해치며 당신의 불안감을 더욱 키웁니다.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멈추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가능하다면 세부 사항을 덧붙이고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만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기 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자전거 타기처럼요. 처음에는 무섭고 서툴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칭찬을 100% 믿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칭찬에게 기회를 줄 의무는 있습니다. 타인의 긍정이라는 작은 빗줄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죠. 시도해보세요. 다음에 칭찬을 들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은 아마 조금 더 밝아질 겁니다.